자, 수도커피 8월 11일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저점 깨지 않는 증시 머니무브 진행 중이다. 2차 전지는 종목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 유동성 장세 대비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 좀 살펴보면 민주당이 대주주 50억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결론을 못 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이제 주춤됐다. 지수는 3,200선에 턱걸이를 하고 있는데 고객 예탁금은 67조 원으로 계속 박스권에 있다. 11일 강세 테마는 2차전지, 엔터주, 원전주가 강했고 증권, 조선, 방산 이런 테마주들은 약간 눌렸습니다. 따라서 지수가 이렇게 3,200선의 박스권에 있는 것도 바로 증권, 조선, 방산 테마가 횡보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은 현물을 매수했고 선물을 매도했고 달러 인덱스는 98.10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12일 날 미국 CPI 지수가 발표가 되죠. 이 지수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와 주가 방향의 큰 키가 결정이 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체크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자금 동향 보시면 고객 예탁금은 지금 66조 8천억, 67조 정도 됐죠. 큰 흐름 추세는 계속 우상향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5천억이나 1조 원 정도가 왔다 갔다 준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크게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1일 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매했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 동시 순매수한 종목을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죠.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조일 알미늄,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LNF,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오늘은 순매도를 전환했다는 거.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관심 있게 볼 종목군들은 이제 엔케미, 기관 외국인이 순매수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크게 이제 의미를 부여할 것은 없습니다. 자, 오늘 뉴스 나온 중에서 한 세 가지만 짚어보죠. 당정이 이제 주식 양도세는 대주주 기준을 논의했고, 민주당은 이제 그 대주주 기준을 세법 기준에서 50억 유지하겠다 했었고, 정부는 더 숙고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는 받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대주주 세법 50억은 유지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부통령이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의 3자회담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종전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젤렌스키까지 모여서 푸틴과 모였을 때 지금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 땅의 돈바스 지역, 러시아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젤렌스키가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어디까지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종전 협상이 빠르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보합권에 등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12일 날, 내일이죠. 미국의 CPI 경계 모드가 따라서 상당히 미국 증시도 한국 증시도 다소 유동적인 눈치 보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눈여겨봐야 할 지표 세 가지. 달러 인덱스 98.0이고요. 금리는 2.6인데, 한은의 금통위가 이제 8월 28일 열립니다. 우리나라 금통위는 이제 올해 3번 남았습니다. 8월달, 10월달, 11월달. 지금 이제 우리가 선행적으로 금리를 내리느냐, 아니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걸 보고할 거냐. 미국의 이제 연준이 9월달에 이제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9월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하를 보고 우리가 10월달에 내릴 건지, 아니면 이창용 총재가 미국보다 한 달 먼저 선도적으로 내릴 건지, 그 과정만 남았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9월 달에 내리면 우리는 10월 달에 무조건 내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2번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4분기에 유동성 장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GDP 수치를 봐야 되는데, 2분기 GDP는 0.6 상승했습니다. 작년에 계속 마이너스 GDP에서 처음으로 이제 2분기 GDP가 0.6 올라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눈여겨봐야 할 지표다. 하지만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2차전지 주요 기업들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2차전지 내에서도 기본적으로
목표가를 올린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 그 종목군들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LNF,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에코프로 PM, LG 화학 등이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SK 이노베이션만 계속 중립의견 나오고 있죠. 주가가 가장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SK 이노베이션은 부채 비율이 높아요. 따라서 돈을 벌어도 부채 비율이 높아서 쉽게 이득 구조가 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나 있고, 그리고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25년도에도 약 1조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된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이 빠르게 지금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지금 유상증자도 하고 M무브와 합병도 하고 이런 시나리오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LG 엔솔은 올해 저점 26만 6천 원에서 지금 8월 11일 현재 38만 9천 원 마감했습니다. 삼성 SDI는 15만 7천 원에서 25만 5천 원 마감했고, 그 다음에 LNF가 4만 7천 원에서 8만 3천 원 마감했고, 엔케미 5만 3천 원에서 8만 7천 원 마감했고, 포스코 퓨처엠이 9만 5천 원에서 16만 2천 원 마감했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8만 1천 원에서 13만 4천 원 마감했고, LG화학이 18만 1천 원에서 27만 7천 원 마감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종목군들의 한번 지표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그 지표만 딱 보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이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26만 원에서 41만 원 찍고 지금 박스권에서 거치고 있잖아요. 2주간. 그런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오늘 반등 구조 나왔고, 이 주봉 121선 돌파를 위한 힘 모으기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쁜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엔캠도 볼까요? 엔캠은 지금 일봉은 이렇게 달리고 있고, 또 주봉을 보게 되면 엔캠도 역대 2년 반 동안 기본적으로 하락 기조를 거치다가 나왔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이 바닥 탈출 기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제 매우 눈여겨봐야 될 신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또 삼성 SDI도 보시면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완전하게 이제 매물대를 돌파를 했지만, 주봉으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다시 여기 있는 60일선의 저항대 직면에 있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어서 이 과정을 돌파를 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어느 시기에 돌파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의 지금 검증의 기간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상당 부분 시너지가 강한데, 포스코 퓨처엠도 보시면 지금 일봉으로 보게 되면 역시 이 매물대를 돌파했는데, 주봉으로 보게 되면 역시 이제 61선 저항대를 향해서 다시 이제 저항대 직면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약간의 이제 차익 매물, 여기를 한번 뚫었다가 대밀리는 현상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신규 관심자들은 이 대물림 조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를 편입하는 전략, 그래서 여기 있는 121선, 주봉 121선을 돌파하는 전략, 이 흐름을 노리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참고로 이제 제가 기술적 지표는 저는 참고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실적 구조가 이제 확실하게 개선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표를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투자 심리를 보기 위해서 차트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에코프로 BM도 같은 흐름이고, 이제 LG화학이 18만 1,000원에서 27만 7,000원 가 있죠. 여기서 LG화학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LG화학이 지금까지 원래 선도주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런데 LG화학이 일봉에서 지금 이렇게 강하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데, LG화학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LG화학은 이제 LFP 기본적인 양극재 소재 공장을 이제 미국에 오픈하고, 그리고 LG화학은 기본적으로 실적은 계속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은 안정적 우상향 기조 종목이다. 따라서 LG화학도 뭐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도 있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도 있고, 한 세 가지가 묶여 있는 게 LG화학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LG화학은 2차전지가 약 그 사업 비중의 한 45에서 50% 차지하고 있는데,
따라서 LG화학은 실적주로서 바라보는 전략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엔캠이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엔캠이 지금 오늘 많이 올랐는데 제가 이제 엔캠에 대해서는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봤는데 지금 엔캠의 주가가 보시면 탄력도가 좋아요. 지금 이렇게 일봉이 치고 나오고 주봉도 지금 안정적으로 아직 이렇게 60일선이 12만 원대까지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캠을 봤는데 엔캠이 이제 그 발행 주식수는 엔캠의 발행 주식수가 2100만 주입니다. 액면가 500원에 2100만 주입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엔캠이 그 자산이 1조 1200억 있더라고요. 그리고 단기 금융자산은 550억 정도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총계는 6,600억입니다. 따라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이제 자본인데 여기서 단기 사채가 733억, 단기 차입금이 965억, 그 다음에 이자 발생 부채가 2,780억입니다. 따라서 부채 총계에서 6,600에서 이렇게 이자 발생 부채가 2,780억 정도 된다는 것은 상당 부분 재무구조는 안정적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주가의 흐름은 지금 21년도에 기본적으로 이제 194억 적자, 22년도에 218억 흑자, 23년도 509억 적자, 작년 5,711억 적자였어요. 상당 부분 이제 그 부실 규모를 뚫어냈기 때문에 따라서 올해 분기별 흑자 규모를 한번 체크하는 그런 관점 내. 따라서 이게 엔캠이 주가가 좀 더 강하게 나간다는 것은 첫째 북미의 15만 톤 규모의 이제 LFP 전액 그 LFP 전액 공급을 하는 공장을 세웠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년에 20만 톤까지 늘리는 부분, 따라서 북미 LFP 전액 기본적인 특수를 누릴 수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2차전지의 종목 선택 기준은, 그리고 지금의 흐름은 지금 시장에 좀 제한된 자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현대중공업이 2년간 적어도 4배 올랐고, 현대로템이 3년간 10배 올랐고, 하나에어로가 3년간 14배 올랐습니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적어도 이제 2년 반 동안 거의 26만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 38만 원대 올라갔고, 삼성 SDI도 81만 원에서 22만 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2년 반 동안 조정 거쳤던 2차전지와 그 다음에 2년 반, 3년 동안 10배씩 오르고 4배 반씩 올랐던 현 조선 방산주의 사이클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제한된 자금이 계속 이동한다. 그래서 2년 반 동안에는 종합지수가 오르지 않았어도 조선 방산주가 이렇게 쭉 끌어왔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실적 흐름이 끌어왔는데 지금은 이 테마주가 상단 정체에 걸렸다. 그래서 바닥을 탈출하는 종목군 중심으로 자본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조선 방산원전은 지금은 차익 매물권에 있다. 그래서 오늘도 떨어졌잖아요. 이 조선 방산원전 보시면 조선도지김,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다 기본적으로 지금 그 기본 박스권에 있습니다. 방산도 보시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양봉 났다가 음봉 나버렸죠. 더 안 좋은 케이스죠. 현대로템도 그렇고 LIG 넥스원도 다 차익 매물권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왜 그러냐? 실적 흐름이 더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으면 이 부분은 조금씩 차익 매물이 낮아지고 저점이 나오고, 여기 나온 자금이 2차전지나 기본적으로 증권주 중심으로 옮겨가는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5,000포인트 정복 기조가 유지가 되고 종합지수가 올라가면 이제 은행주는 좀 조정을 받고 증권주가 중기적 관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그 콩고물이 많은 쪽이 가는 겁니다. 결국 증권주가 거래량이 많아지고 외국인 자본이 늘어나고 거래 트레이딩이 늘어나고 그러면
거래수도 올라간다는 거죠. 따라서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또 하나 2차 단지가 2년 반 만에 저점 탈주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적 검증 종목 중심으로 차별화가 보일 거다.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2차 단지는 이제 테마주가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것이고, 북미 경쟁력, LFP의 실적 따라서 주가는 차별화된다. 여기서 꼭 차별할 것은 자금 조달 능력 괜찮냐, 부채 비율이 적절해서 이자 비용이 적은 기업들 중심으로 관심을 갖는 게 좋다. 여기서 이제 소재 기업에서는 엔캠과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PM, LG화학 이런 종목군들, LNF가 지금 좀 독보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이제 치고 나가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또 종목 차별화가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 엔캠, LG화학, 에코프로 PM 이 4개 종목이 앞으로 눈여겨볼 테마주가 아닌가. 그리고 셀에서는 LG엔솔이 손도, 그 다음에 삼성 SDI가 2분기에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관심도가 높아진 부분도 우리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키워드 읽기. 자, 여러분 5,000포인트가 정책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 5,000포인트 정책 기조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5,000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세법 개정 대주주 50억, 배당소득 과세율 35% 한다고 그랬습니다. 분리과세 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세율도 더 낮췄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낮춰주라. 이게 또 낮아질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에 이제 활성화를 계속 정책을 내놓겠다는 기조인데 앞으로 배터리 정책은 남아있다는 점, 전기차 50%를 보급하려면 역시 배터리 정책은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GDP 성장세가 분기별로 계속 되는지를 봐야 되고, 지금 외국인 자금이 작년 7월부터 28조가 지금 나갔습니다. 따라서 1년 만에 나간 돈이 아직도 28조가 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정책들에 따라서 1년 동안 28조가 들어올 수 있죠. 28조가 들어온다고 치면 주가 지수는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빠르게 4천도 갈 수 있다. 1년 안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서학개미가 1370조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학개미가 나가 있는 돈 1370조가 적어도 3분의 1 정도, 적어도 한 300조 이상만 들어와도 한국 증시는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미 증시가 급변할 수 있어요.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가 9월 달부터 시작되는데 금리 인하 이후에 미 증시 급변될 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흐름 봐야 되겠죠. 따라서 미국 증시가 이제 달러가 기본적으로 강달러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달러보다는 적절한 달러 기조를 유지할 것 같아요. 바이든은 강달러를 유지했지만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98에서 95 사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치면 주가 5천에 따르는 외국인 자금 유입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지수가 급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5천 정책은 계속하고 있어요. 조정이 왔다고 했을 때 자금 유출도 없고 경기 둔화는 없고 실적도 좋아지고 남북 문제 없고 그리고 계속 정부가 산업 활성화를 유지하고 소비 진작하고 GDP 성장이 계속된다는 시점, 또 금리가 이제 선행적으로 내려가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유동성 시장은 올 수밖에 없다. 오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멀리 본다고 치면 지수 5,000포인트를 본다고 치면은 증권주는 여러분들이 가져가도 좋고 떨어질 때 가져가도 좋다. 하지만 너무 빨리 기본적으로 좋은 종목군들이 많은데 증권주에 올인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죠. 하지만 안정적 기조로 본다고 치면은 좋은 전략 기조는 됩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면 이 종목은 이제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그 다음에 키움증권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핵심 종목군으로 보이고 조선방산온전 있죠. 이 조선주는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가장 탑픽에 있습니다. 방산주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탑픽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거듭 얘기하지만 지금은 2년, 3년 동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 거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차익금들이 기본적으로 재유입되면 아마 2차 전지로 많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3분기의 실적, 4분기의 실적의 검증에 따라서 자금 몰입도가 더 갈 수 있고
종목 차별화가 나올 수 있고, 저는 그런 시그널로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는 방송 스톡커피 좋아요, 구독하기 도움된다면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시 여러분 만나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